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공부를 쉽고 재밌게 만들어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시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과연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 하는 질문이죠.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회? 아니면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 어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더 좋은 사회가 뭔지 그 기준부터 명확히 세워볼 거고요. 두 번째, 사회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두 개의 큰 기둥,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경제학 교과서는 유독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가상세계 경제 모형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 더 좋다라고 말하려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일종의 룰러가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그냥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하면서 그냥 감점 싸움만 하게 될 테니까요.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찾는 연구 분야를 사회후생, 영어로는 Social Welfare 연구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사회 전체가 얼마나 안녕하신지 그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고 또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회후생이라는 커다란 집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두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경제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파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효율성은 뭐냐? 이 파이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한 톨도 낭비하지 않고 싹싹 긁어 모아서 가능한 가장 큰 파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면에 공평성은 그렇게 잘 만든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예민하고 때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런 설명이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미시경제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중구 교수님의 책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바로 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개념이 경제학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학 책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효율성과 공평성, 두 기둥이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교과서들은 항상 효율성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으세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학생.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교수님, 왜 경제학은 공평성보다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죠?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객관성 때문입니다. 효율성은 투입한 것 대비 얼마나 나왔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평성은 어떤가요? 뭐가 공정한 건데?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사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건 정답이 없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 하는 이 뜨거운 문제는 경제학보다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온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공평함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건 정말 공평하네 라고 동의할 만한 분배 이론을 찾는 게 지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솔직한 고백이자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 까다로운 공평성 문제는 일단 잠시 옆에 두고 분석이 가능한 효율성을 어떻게 연구할까요? 현실 세계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특정 조건을 통제하고 실험하듯이 경제학자들도 아주 단순화된 가상세계, 즉 모형, 모델을 만들어서 핵심 원리를 파고듭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딱딱한 이론에서 벗어나서 경제학자들처럼 효율성이 뭔지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아주 간단한 우리만의 가상경제 실험실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이 바로 이 2x2x 모형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든 게 딱 2개씩만 있는 초간단 세상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A와 B 딱 2사람만 살고요.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즉 생산 요소도 노동과 자본 딱 2가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도 예를 들면 X재와 Y재 딱 2종류뿐인 거죠. 정말 단순하죠. 물론 현실 세계가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죠. 하지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을 극도로 단순화시키면 오히려 자원을 어떻게 써야 낭비가 없을까 하는 이 효율성 문제의 핵심에 훨씬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경제학적 사고, 모형이 가진 진짜 강력한 힘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겠죠? 우리가 오늘 탐구한 가장 큰 주제,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에 대해 경제학은 사회후생이라는 개념으로 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양팔저울의 2개의 추, 그게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이었죠. 첫 번째 추, 효율성. 이건 바로 경제라는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자원을 낭비 없이 써서 최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축, 공평성. 이건 잘 만들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부와 소득,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돌아가는가를 따지는 기준이었고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역사상 가장 큰 파이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파이의 99%를 단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1%를 나눠 갖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공정한 분배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